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가 오늘 제3후보지 건의안을 놓고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언론 발표를 앞두고 다시 입장을 유보하는 등 내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오늘 성주군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성삼포대를 제외한 제3후보지를 국방부가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다면서 홍보분과 단장의 입을 통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부적합한 성주 성삼포대를 제외하고 적합한 부지를 행정적 절차를 거쳐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노 단장은 이 같은 안건을 두고 투표를 했는데 위원 33명 가운데 2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이 반대, 9명이 기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가 난 지 10분가량 지나 투쟁위원회는 노 단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의결된 부분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광희 단장이 한 말은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무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안을 정리해서 우리 회의에 참석한 분들 다시 의견을 거쳐서 발표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도 제3후보지를 투쟁이 안건에 올려서는 안 된다며 무조건적인 철회를 주장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투쟁이는 이 같은 혼선이 벌어진 뒤 제3후보지 안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제3후보지 수용안을 놓고 투쟁이와 주민들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부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통신 속도와 함께 점점 빨라지는 과학기술의 시대에 다시 인문학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 불리는 인문학자들이 대구를 찾아 대구를 말하는 인문학 극장이 마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는 대구를 시의 도시로 접근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과 근대화를 거치며 시 창작이 가장 왕성했던 인문학의 고향으로 설명합니다. 이육사, 이상화, 모든 애국지사이면서 시인인 사람들은 변절자가 아닌 끝까지 일본에 저항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를 쓴 분들이 바로 이 대구에 가장 많이 배출했습니다. 빠른 문자 메시지의 시대,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내는 시의 가치는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많은 일들을 대처하면 할수록 인문학은 더욱 창의적인 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로봇이 해내가는 것을 평생을 학원 다니면서 유치원 때부터 그걸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하는 사람이 이겨야지. 이어령 교수와 함께 국립생태원 최재천 원장, 소설가 이문열 등 3명이 연속 인문학 공연을 갖고 삶의 자세와 관련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어디로 달려갈지 모른 채 빠르게만 달려가는 첨단 과학 기술의 시대, 인문학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길잡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MBN입니다. 감흥식 신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번 주 MBN에는 감흥식 신호 시스템 관련 글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비보호 자회전이나 직진 후 자회전 대신 MBN에 올라온 사진처럼 자회전을 하려는 차가 네모 모양의 선 안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자회전 신호로 바뀌는 겁니다. 대구에서도 이런 감흥식 신호등이 설치된 곳을 직접 찾아봤는데요. 사진처럼 네모 모양의 선은 없지만 일정 위치에 차량이 들어서면 자동으로 자회전 신호가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흥식 신호를 사용하면 교통 흐름을 좋게 하고 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대구에서도 더 확대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6군데가 시범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 달부터 그 레이저 방식으로 그 동구 지묘동 등 총 10개소에 그 시범 설치해서 그 결과를 보고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감흥식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차로를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신호가 들어오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MBN 회원이 올려주신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근의 인도입니다. 마치 주차장처럼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이 모습, 낯선 모습은 아니죠.
인도의 불법 주정차를 삼가달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지만 많은 차량들이 인도 위까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현수막만 내가는 것보다는 CCTV를 설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식음료 24차 선정 과정에 한화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도 이제 사장 개인의 비리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징계성은 없는 거잖아요. 해임이나 이런 차원의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엑스코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는 노력도 감안했다 그 말씀. 폭염, 전기요금 늦은 제, 휴가, 리우올림픽. 이 단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엠베 설문에서 나타난 올여름을 대표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지루하게 이어지던 폭염특보, 또 누진제 걱정에 에어컨을 껐다 켰다. 밤에도 사라지지 않는 열기 속에서 올림픽 경기 시청하신 분들 많으셨죠. 더위를 피해 떠난 휴가를 잊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올해 못 간 휴가, 내년에는 갈 수 있을지라는 살짝 아쉬움이 담긴 글도 있었습니다. 이제 폭염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올여름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고 또 새로운 한 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엠벤이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 혈액원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의 혈액 보유량은 평균 4.5일로 관심 수준으로 떨어졌고 B형이 6.5일로 그나마 긴 편이고 AB형은 2.8일로 가장 짧아 주의 수준입니다. 혈액원은 여름 휴가철과 방학에다가 폭염까지 겹치면서 단체 헌혈이 줄었는데 연휴가 긴 추석이 있는 다음 달에는 혈액 부족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시 본청과 본부, 사업소 등 산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순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다음 달 23일까지 진행되는데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른바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일정한 장소를 지역 주민과 각종 단체에서 입양을 해 자율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과 꽃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는 올해 행복홀씨 입양 사업에 99개 단체 4,290여 명이 참여해 지난해보다 3,000여 명 더 많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군사업 담당 부서에서 1365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등록을 하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자원봉사 활동 시간도 인정됩니다. 대구시가 서구와 남구 지역의 51개 초중고등학교에 14억 원을 지원해서 원어민 보조교사 38명을 배치해 서구와 남구의 모든 초중학교 학생들이 원어민을 활용한 정규 수업을 받게 됐고 원어민 무료 방과 후 수업도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또 개인 맞춤형 진로 진학 지도를 위해서 지난 6월 8억 원을 지원해 남구 진로 진학 코칭센터와 서구 진로 진학 지원센터를 열었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도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목표 관중을 지난해 52만 명보다 60%가 늘어난 84만 명으로 세웠는데 홈 53경기에서 경기당 12,500여 명인 66만 6천여 명이 입장해 현재 추세라면 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성적 부진과 폭염 탓에 평일 관중이 5, 6천 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에 따라 관중 목표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7일 저녁 8시에 영양군 반딧불이 생태공원에서 반딧불이 불빛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반딧불이 탐사가 끝나고 풍등 날리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낮에는 맨손 은어잡기와 나무곤충 만들기 등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